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신셋, 경기도 부천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던 평범한 가장입니다.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는 아내와 둘이서 하루 종일 밀떡을 삶고 어묵 국물을 내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손님들의 맛있다 라는 칭찬 한마디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12년을 한자리에서 일하며 우리 세 식구 먹고 살며 이웃들과 단골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제 인생에 뜻하지 않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사를 하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하죠. 건물주가 찾아와 대뜸 말했습니다. 사장님, 미안한데 계약 기간까지만 하고 가게를 비워주세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건물주는 제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됐고 깨끗이 나가주세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12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했어요. 그래도 권리금 받을 시간은 좀 주셔야죠. 그러자 건물주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원상복구 요구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인데도 찬바람이 피부를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온종일 가게에서 일한 손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이 가게 하나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는데.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오래 버텼잖아요. 다른 가게 얻어서 한 번 더 해봐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꾸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사를 하며 틈틈이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월세는 150만 원이고 권리금은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중개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할 만한 자리는 모두 권리금과 월세가 비싸서 걱정이 앞섰어요. 계약 기간이 끝날 즈음 가까스로 조금 외진 곳에 작은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여보,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 같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가진 돈으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괜찮아. 우리 음식 맛있잖아. 한번 맛본 손님들이 다시 찾아줄 거야.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듯 아내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가게를 열었는데 첫날 매출은 겨우 9만 원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던 예전 가게와 비교도 되지 않는 숫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보,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도 내일은 좀 나아질 거예요. 아내의 애써 밝은 목소리가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나아지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가게 월세와 재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가게를 빈손으로 정리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끝내 울음을 참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사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가게를 정리하고 불을 끌 때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제 옆에 서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리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직 젊잖아. 건강하니까 다시 뭐든 해봐요. 뭘 해야 하나 고민하며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며칠 후 우연히 신문 광고에서 택배 일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초보 가능 안정적인 수입 보장. 그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택배 일을 해볼까 싶어?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다던데 할 수 있겠어요? 아내는 말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허둥지둥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창고에 도착하니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자, 이 리스트 보고 주소 확인해서 싣고 나가면 돼요. 현장 책임자가 빠르게 설명했지만 처음이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120개의 택배를 배달했습니다. 비좁은 골목길에서 차를 주차하느라 애를 먹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 금세 찰싹 붙었고
허리는 쑤시고 손목은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손목이 너무 부었는데. 아내는 연고를 꺼내 발라주며 울먹였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처음이라 그런 거지.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저는 애써 웃으며 온몸에 덕지덕지 파스를 붙이고 악착같이 일을 했는데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화가 난 얼굴로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택배가 왜 이렇게 늦어요? 뭐 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물량이 많아서요. 그러나 그 아줌마는 제 말을 끊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몇 시인데 지금 와요? 이렇게 늦으면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며 순서에 따라 배달했는데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아줌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가면서 기분 나쁘다는 듯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힘들었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여자의 무시하는 말과 얼굴이 계속 떠올라 욱하는 감정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때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은 서민들은 다 각자 힘든 거잖아요. 사람들도 자기 생활이 힘들 거야. 그 말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의 분노도 그녀의 삶 속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나는 내 가족을 위해 뛰는 것처럼 그녀도 자신의 삶을 위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비웠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났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히 계단을 오르내리며 택배를 나르던 제 몸은 이미 녹초가 돼 있었습니다. 아, 오늘도 힘드네. 배는 고픈데 밥이 넘어갈까 혼자 중얼거리며 아내가 챙겨준 도시락통을 열었을 때 처음엔 그저 평범한 반찬들만 보였습니다. 김치 몇 조각, 계란말이 몇 점, 그런데 밥통 위에 올려진 통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통장엔 500만 원이 들어있었고 그 밑에 작은 메모지엔 익숙한 아내의 필체로 써 내려간 글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 힘들어도 항상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 돈은 당신이 택배 시작할 때부터 낮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거예요. 당신이 벌어다 주는 것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함께 열심히 모아서 다시 시작해요.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제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던 아내가 낮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아내가 고된 일을 하며 모은 돈이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앞에 놓인 도시락이 너무나 따뜻해 보였습니다. 김과 장조림 한 조각이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내는 쑥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보 혼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별거야? 당신이 이렇게 고생한 줄도 모르고 난 투정만 했는데. 제 말에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우리 딸 수진이랑 나는 그거 알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딸아이가 뒤에서 뛰어나와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열심히 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딸과 아내를 안았는데 피로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작은 도시락통 속에는 단순한 밥이 아니라 저를 향한 사랑과 희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았을 때마다 돈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많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작은 외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월급날 저녁 불고기를 먹으며 딸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아빠 진짜 맛있어요. 그 웃음소리에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도 힘든 고객을 만나거나 몸이 고될 때면 아내와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후로도 택배 일이 힘든 건 변하지 않았지만 아내와 딸의 응원 덕분에 매일을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도시락 통을 열며 작은 행복을 발견합니다. 밥 위에 올려진 반찬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주니까요.